교정하면은 팔자주름이 짙어진다 하시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인레이 이거 권하는 치세는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휘갈려도 정당방이다. 와, 무서워서 치세 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 말고 SNS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치과와 관련해 가지고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떠돌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치아는 자연 치유가 된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보면 건든 치아만 먼신되어 있고 치료 안 한 치아는 건강함. 치아라는 건 망해봤자 발치라고 신경치료 자체가 이빨을 죽여놓는 건데 절대 하면 안 된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체적인 자가수복 능력이 있다. 신경이 살아있어야 스스로 충치도 치유됨. 죽여놓으면 답이 없음 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치아의 범랑질이나 상아질이 구조가 약해졌을 때 양치가 잘 되고 불소를 바른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초기의 충치에만 가능한 일이지 대부분의 충치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신경과 관련해서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이 탈이 나는 단계는 4단계 정도가 되거든요. 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했을 때 1단계, 2단계까지의 경우에는 신경이 탈날 만한 주변 요인이 잘 차단이 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단계부터는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4단계로 넘어갈 일만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신경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 3단계까지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항상 포커스로 보기는 합니다. 자연 치유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초기의 상태에서만 되지 모든 게 자연 치유가 된다. 무슨 드래곤볼의 피콜로입니까? 자연 치유되는 거면요 치과 의사들도 치료 안 하려고 하죠. 신경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치과 의사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찾아오세요. 이런 거 믿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치과가 많은데 왜 치과를 안 오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지르코니아 인레이 재료 설명해준다. 이제 유튜브 보고 헛소리 그만해라.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비난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방구석 여포? 키보드 워리어? 지르코니아 인레이 이거 권하는 치세는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휘갈려도 정당방이다. 와, 무서워서 치세 하겠네. 지르코니아 인레이는 환자에게 좋은 게 없다.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다. 지르코니아 인레이를 쓰는 건 원가 절감 이외에 아무 가치가 없다. 처음 간 치과가 어떤지 평가하기에 적절한 질문 하나 알려준다. 인레이 지르코니아로 되냐고 물어봐라. 만약 치세가 지르코니아 인레이 된다고 하면 두말할 거 없이 자리 박차고 일어나면 된다. 단 일어나기 전에 치세 귀싸대기 때리는 거 잊지 마라. 지르코니아 인레이가 절대 쓰면 안 되는 재료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 이외에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치과에서 이제 금을 재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값이 너무 올랐고요.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수가가 너무 세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세라믹 재료나 지르코니아 이런 재료가 있는데 각자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르코니아 재료가 절대 뭐 하면 안 되는 치료다 그러면은 치과 의사들도 이런 치료 안 하죠. 재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다 생각하니까 환자분한테 권하기도 하고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전된다. 내 나이 아직 20대인데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 가서 견적 내니 1000만 원 견적 나왔다. 20대인데 1000만 원이 나왔다고요? 레진이랑 인레이 해야 할 것도 많고 특히 크라운 씌워야 하는 게 10개 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것도 3개에서 5개라서 자기들도 싸게 해서 1000만 원 견적 나온 거라더라.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하니까 한숨 푹 쉬면서 돈 없다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데 공무원 준비생인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내가 이빨 관리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이 닦는 건 물론 치간 칫솔 치실 다 하고 단 거 딱딱한 거 질긴 거 끈적거리는 거 다 안 먹는데도 이빨 꼬라지가 있다고. 치과 치료 돈도 안 주는 엄마 아빠 이빨 꼬라지도 개 먼신인 거 보면 유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전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치아마다 이제 타고난 강도도 있고 잇몸 뼈도 염증이 생겨도 손해가 발생 안 하는 잇몸도 있고 조금만 관리 안 돼도 확 안 좋아지는 잇몸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를 본인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방법이나 요령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거든요. 단 거 딱딱한 거 질긴 거 끈적거리는 거 다 안 먹는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간을 맞추기 위해서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급한 거라도 치료받으면서 해야죠. 부모님도 돈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저 부모님을 미워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교정하면은 팔자주름 짙어진다. 팔자주름은 파여서 무조건 채우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데 필러 말고도 답을 찾은 분들이 계신가요? 치아 교정 이후로 팔자주름이 너무 심해져서
필러?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가 없는데 필러만이 답이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교정하면은 팔자주름이 짙어진다 하시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걸 덮고 있는 입술도 팽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치아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걸리는 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자주름도 조금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꼭 그것만의 이유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2년 정도는 잡는 경우가 많죠. 교정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이 노화가 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정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교정을 안 해도 2년이면 우리 얼굴도 늙는다고. 그렇다고 입이 나와가지고 모양이 안 예쁘면 그게 더 외모에는 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을 안 넣은 상태에서 팔자주름 깊어지면 더 보기 싫잖아요. 입이라도 들어가고 조금 생기는 게 낫죠. 그리고 필러가 있으니까 나름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교정만의 이유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 돼지 뼈이식 하면 소, 돼지 잡종인간 된다. 지르코니아 인내의 사기꾼들도 뼈이식 사기꾼에는 못 미치지. 치과의사는 거의 뭐 사기꾼이랑 동급인 것 같아요. 사기꾼, 치과의사, 타이어 수리하는 업체. 세계가 신뢰도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뼈이식제가 그대로 뼈가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님. 뼈이식제가 직접 뼈가 되는 건 자가골, 동종골 정도. 이종골이나 합성골은 뼈가 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틀에 불과함. 이종골, 합성골 많이 씀. 이런 건 순 이물질이라서 그 자체가 뼈가 되지 않음. 이물질 사이로 뼈가 채워 들어가는 뿐임. 이물질은 그대로 남음. 소뼈를 쓰면 소랑 인간이랑 잡종이 되는 거고 돼지뼈를 쓰면 넌 돼지랑 인간이랑 잡종이 되는 거임. 일부 먼신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리모델링 돼서 없어진다고 우기는데 10년 후에 잇몸 열어보면 소뼈 알갱이 그대로 나옴. 뼈이식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다. 자연적으로 뼈가 회복될 자리에 이물질 채우면 그게 좋겠냐. 마지막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싸게 환자들한테 어필하면서 환자들이 오면 뼈이식을 안 해도 되는 걸 붙여가지고 하는 사례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내 뼈를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체에서 얻어오는 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소나 돼지 뼈를 쓰기는 해요. 각자의 특징이 좀 있기는 합니다. 내 뼈나 동종골 같은 경우는 뼈가 만들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자가골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뼈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 수술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생을 해요. 대량으로 뼈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피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동종골 같은 경우는 자가골만큼은 아니지만 뼈를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동종골은 흡수가 빨리 돼버려요. 내가 뼈를 이만큼 만들어야 돼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뼈가 다시 생기기 전에 푹 꺼져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동종골만 쓸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있어요.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바로 옆에는 뼈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종골이나 자가골을 쓰고 이 주변에는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하나만 쓰면 훨씬 편하죠. 재고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나눠서 쓴다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잡종인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실리콘으로 코를 세우면은 실리콘이랑 인간이랑 잡종이 되나요? 어쨌든 소뼈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음매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오래 지난 후에 보면은 소뼈 알갱이가 그대로 나온다 발견되기는 하거든요. 소뼈 알갱이가 그 안에 있었다 한들 손해나는 게 없죠. 10년 후에 알갱이가 나왔다. 10년간 거기서 소뼈가 잘 일을 해줬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충치가 뇌까지 간다. 아프지 않아도 반드시 치료받아라. 암은 아프지 않아도 조기에 치료하면서 충치 치료는 왜 아프지 않다고 그냥 놔두냐. 암 걸리면 뒤지는 반면 충치 있다고 죽지 않아서 그러냐. 근데 이걸 어쩌냐. 충치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부비동염 생길 수 있고 이빨신경과 뇌는 바로 연결돼 있어서 충치균이 이빨신경 타고 뇌로 가서 뇌 세균이 침투해 염증 생겨 뒤질 수도 있는데 충치 별거 아니라고 먼 밥으로 뭐 보면 화가 막 나신 것 같아요. 충치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부비동염 생길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특히 위의 치아 중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지면 상악동으로 염증이 넘어가서 치성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빨 신경하고 뇌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신경은 뇌로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꼭 이빨 신경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빨 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여기에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위의 앞니 중에서 염증이 위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뇌에 근접해서 문제가 생겨서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경을 타고서 세균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근접해 있는 조직들을 타고서 가는 거라서 쓰신 분이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치과의사 선생님이 쓰신 것 치고 용어들이 너무 과격해서 오늘은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했거든요. 대본도 안 봤어요. 보고서 라이브로 한 건데 주변에 이런 거에
많이 휩쓸리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께서 예전에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는 치과 괴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뭐 짧게라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